네, TV 토론을 앞두고 힐러리와 클린턴이 계속해서 박빙을 이제 초박빙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슈를 첫 번째 이슈를 잡아봤는데 뭐 클린턴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뭐 클링턴 후보가 지금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 좀 정해져 있다. 증권 시장의 지금 관심은 미국 대선에 상당히 좀 많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예, 볼까요? 네. 그 CNBC에서 나오는 이제 2016년도 이제 미국 대선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페이지를 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같이 동시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클링턴이 이거 지금 좀 수치가 좀 변했네요. 그 사이에 네. 지금 뭐 39대 38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 10분 전에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네. 한 1, 2분 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서베이 몽키라는 데 MBC 뉴스랑 거의 하는 데는 클링턴 43에 38 이렇게 트럼프는 3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 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네. 선거인단 수를 봤을 때 클링턴이 272명 그리고 트럼프가 174명 중간 중립으로 92명이기 때문에 일단 270명만 차지하게 되면 뭐 승자 독식을 해서 대통령 당선이 되는 270명은 클링턴이 지금 예상 뭐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한 개 주라든가 뭐 두 개 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만 넘어가게 되면 또 이 숫자들이 또 완전히 또 박빙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이 중립의 표 있는 부분들도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 볼까요? 네. 로이터하고 입소스 폴 결과를 보게 되면 4포인트, 그러니까 4% 정도 클링턴이 앞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력 지금 매체들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매일 지금 폴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러한 것들 그냥 데일리로 여러 가지 그 주체별로 폴 결과를 해놓은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어제 그러니까 9월 26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이 폴 결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모아둔 해놨습니다. 거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일, 그러니까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차지한 것들은 트럼프가 앞서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클링턴이 앞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누가 이길까 도저히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전일 그러니까 미국 전일에 나왔던 조사들은 클린턴 우세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지금 지금 다섯 파란색으로 개, 표시가 된 맞습니다.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 제외하고 나서는 뭐 굉장히 뭐 파란색이 많은데 가장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했던 게 이제 트럼프가 43대 41로 클린턴을 2%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블룸버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력은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뭐 누가 될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반신반의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 네, 현지 시각으로 이제 저녁 9시에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가 되겠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현황 자체가 이렇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TV 토론이 상당히 좀 큰 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뭐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USA 투데이 뭐 통해서 오늘 이제 대선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이거든요. 이 네. 부분이 뭐 어떠한 부분들로 열리는지 뭐 잠깐만 좀 보시면 어, 네. 보시면 이제 그 9시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입니다. 뭐 굉장히 뭐 1억 명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90분 동안 좀 진행이 될 되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아메리카스의 디렉션, 뭐 미국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번영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안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90분 네. 동안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들. 뭐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상호 비방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논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생중계를 한다는 부분, 당연히 TV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건 사이드에서 좀 재미로 볼 만한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 그 토론이 4일날 10월 4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일날 10월 9일과 9월 19일, 10월 19일날 두 번 정도에서 또 트럼프와 클린턴의 나머지 토론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뉴욕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뉴욕타임즈가 아주 대대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그 지지 표명을 좀 표시를 했는데요. 네. 아주 그냥 그림까지 이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뭐 힐러리 클린턴을 우리는 뭐 for president예요. 그냥 뭐 네. 프레지던트로 추대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 능력이라든가 경험, 지난 동안 뭐 공직에서 한 4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한바닥을 써놨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좀 눈에 띄는 것은 힐러리가 돼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뭐 써놓긴 했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써놨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러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부자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 파산 신청을 냈던 기업들이 네. 운영을 했던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유니버시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 그러니까 세금 냈던 그 목록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트럼프는 힐러리한테 이제 건강검진 받은 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튼 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해외 자산 러시아라든가 뭐 어디 모르는 곳에다가 투자를 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불투명하게 진행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편견이 가득 차 있고 윽박지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 아주 원색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한 글들을 이렇게 썼고요.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네. 토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지지율이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을 앞두고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1억 명의 또 유권자들 외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이야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국내 레포트들을 쫙 살펴보니까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한국 증시의 뭐 상승과 뭐 하락을 나뉠 수 이런 특별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수혜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확실하게 좀 갈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뭐 금융이라든가 IT 쪽에서 상당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에너지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소재 산업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혜가 이어졌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선행적인 학습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지지율에 따른 뭐 포트폴리오 구축을 좀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과 일본의 대형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하다라는 소식이죠. 어떤 이슈들 있는지 외신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예, 어쨌든 이 대선 이제 TV2 후보 토론을 앞두고 나서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이 전 세계 증시에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들 결론적으로 네. 그냥 별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기사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좋고 그리고 주식 시장은 떨어졌다. 비포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 전에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가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 도이치뱅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금융위기 직전에 MBS를 굉장히 뭐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 팔았다가 미국한테 지금 한 15조 정도의 벌금을 맞게 생겼어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 메르켈 총리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 뭐 나라 돈으로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민심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도이치뱅크가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6% 이상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DG뱅크의 그 전략가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이 정치적 이슈가 지금 뭐 시장 중심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조금 선호가 되고 주식 시장에서 아웃플로우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펀더멘탈 지표 하나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요즘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영 뭐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유가 될 만한 펀더멘탈 지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뉴홈 세일즈 신규 주택 세일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8월에는 60만 9천 건이 나오면서 지난달 대비해서 5만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망가질 정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어쨌든 뭐 8월 달에 약간 조금 신규 주택 매매가 좀 줄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달러의 방향에는 좀 작용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혹시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뭐 계절적인 요인도 뭐 시즈널리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절적인 요소들도 뭐 감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드라이빙 시즌이고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를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다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들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빠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6월 달 대비해서도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결국에 그냥 96에서 95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확실히 위험 자산이긴 합니다만 미국 달러화 표시된 자산들은 네. 선호가 확실히 다른 데에 대비해서는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극명하게 보였던 부분들은 이머징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머징 마켓이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로이터 기사를 한번 보시죠. 어쨌든 이 이머징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장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로이터에 있는 기사는 터키가 국가 신용 등급이 무디스에서 이제 뭐 한 단계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정크 등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투기 등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터키 리라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었는데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1.3% 떨어졌고요. 어제 뭐 중국 상해 증시 중심으로 해서 뭐 2% 가까운 하락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이머징 증시들의 통화의 가치와 이머징 증시의 하락이 좀 상당히 좀 이끌렸다.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립 서비스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네.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실적 그냥 바라보게 되면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감산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머징 시장이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지금은 유가에 노이즈가 껴 있어서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산 넘어 산이라고 연준 금리 동결로 좀 한숨 쉬고 가나 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또 좀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 혹시라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뭐 쉽게 시장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권에 있는 자산에만 철저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서동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